1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주제가 인터뷰인 만큼 제가 상대방을 빙의해서 좀 말투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을 빙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굉장히 외로움도 많이 타고 그리고 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나 스스로 완벽하고 싶은데 그게 나의 맘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늘 나에 대한 약간의 뭐 자책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그리고 '나는 늘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나의 좀 나는 남들에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굉장히 떳떳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겉으로 티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굉장히 쪽팔리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우러러 보는 게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약간 남들 사이에서 나는 늘 공허함을 느낍니다. 뭔가 어딘가 채워지지 않은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남들에게는 나의 일상에서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가 없는 척을 하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본인 스스로 나 스스로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1번 님이 지금 생각하는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했을 때 정말 솔직하게 그냥 뭐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질문으로는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라고 한번 물어봐 볼게요. 저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늘 당당하고 어디서나 정말 멋있게 걷고 위풍당당하고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 저 사람은 딱 봤을 때 특히 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외적으로 저를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저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멘탈이 약하거나 또는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남들에게는 완벽주의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의식하고 보여주지만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약간 일부러 멋있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를 먼저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대방이 남들에게 '나는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추구미를 말을 하는 건데 세 번째 질문으로 "당신이 당신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것보다도 물론 저의 커리어도 중요하고 제가 당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늘 지치고 힘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의 휴식과 저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남들 앞에서는
나의 어떤 추구미 때문에 가장 신경 쓰고 있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저의 멘탈이나 저의 진짜 무의식적인 속마음이나 내면의 아이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무언가 뭐를 원하는지 알고 싶고 나의 진짜 성향은 무엇인가 알고 싶고 말 그대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여정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의 휴식 그리고 약간 나의 멘탈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늘 정말 팔방미인처럼 재능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스로 능력이 좋고 커리어가 좋길 원하기 때문에 늘 나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게 저의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나온 게 상대방에게는 생각보다 약간 저는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본인의 이미지, 커리어, 돈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상대방은 생각보다 본인의 휴식이나 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나 혼자만의 요양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오히려 그 다음이 본인의 어떤 멋있는 위풍당당한 모습, 나의 재능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1번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당신에게 1번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지 물어볼게요. 저에게 1번이란 존재는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것도 맞고 늘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마냥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라기보단 그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애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1번도 나를 생각했을 때 마냥 정말 순수하고 어떤 순도 100%의 청순한 감정만을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육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자극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1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생각했을 때 뭔가 막 몽글몽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아마 큰 자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번에게 아직까지도 집착하고 있고 저는 1번을 보면서 특히나 구속하고 싶다.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싶다. 이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거를 꼬치꼬치 캐묻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 1번을 좋아하고 있으며 1번에게 연락을 하고 싶고 그저 감정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는 1번에게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고 또는 1번을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1번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의 자존심 때문에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고 있고 다른 이성들이랑 노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1번 시점에서 질투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1번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번님이 상대방에게 이런 사람이다 라는 답변이었고 다음 질문으로는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까? 를 한번 물어볼게요. 저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저는 능력적이나 아니면 저의 조건, 배경, 학벌 또는 가정,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근데 그것을 저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스스로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습을 사랑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조건을 갖고 이런 외모를 가지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저에게 진심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의 결핍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채웠는데도 진짜 사람들 간의 어떤 진심이라든지 나의 존재라든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핍을 저는 많이 갖고 있어요. 뭐랄까 늘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이렇게 반짝이고 멋있고 비싼 것들이 있어도 저는 늘 공허해요. 나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도 약간의 정신승리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감정이 오갈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돈이라던가 외모를 보지 않고 정말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정말 순도 100%의 감정 솔직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친해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도 저에게 선을 긋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사실 인간관계에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로운 감정이 느껴도 옛날에는 슬퍼하고 눈물도 나왔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식으로 무뎌진 것 같아요. 나의 인간관계는 늘 그랬지 뭐. 기대도 안 해. 라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람 간의 감정 교류에 대한 결핍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스스로 아니야, 나는 결핍이 없어. 난 사람들 간에 저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것에 있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저런 걸 원하지 않아라고 시큰둥한 표정을 지어보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러한 결핍이 많이 요동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상대방의 결핍은 인간 간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진심 같은 것 같아요. 뭔가 가진 건 굉장히 많은데, 어, 이 사람이 정말 따뜻한,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샤넬백을 던지면서 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품이라든지 이분이 정말 자기 스스로 금전적인 부분, 조건 같은 거는 만족하는 게 있는데 진심이 없는 거죠. 나는 이런 거 말고 나는 이런 비싼 식당에서 말고 정말 친구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싶어 하면서 막 우는 것 같은 느낌? 인간과의 어떤 솔직함, 정 같은 게 이분에겐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결핍이 좀 느껴지고 있는데 다음 질문으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일단 저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물질주의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물질주의가 맞아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스스로도 그것을 쫓아서 왔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게 되었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건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걱정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소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 그리고 확실히 금전적인 부분이 저도 좋아요. 근데 사실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수행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래 돈이 최고야 사람들 다 필요 없어 저렇게 행복해도 저렇게 우르르 막 떼지어서 다녀도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걸 이렇게 해도 저는 어떠한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난해도 또는 나처럼 풍족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 간의 어떤 정이라든지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는 내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런 저런 꿀 떨어지는 눈빛이라든지 서로를 위해주는 감정들이 있구나 하면서 외로운 감정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자 약간 인간 간의 정을 느낄 수 없었기에 그런 부분을 돈으로 억지로 채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봐주고 저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인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당연히 이 상대방은 어떤 무리 속에서 좀 결핍을 느끼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굉장히 따갑게 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잘난 척. 근데 사실은 뭐랄까 이분은 좀 자기가 생각한 의도랑 말이 따로 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나는 저 사람들이 좋아. 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라는 마음인데 막상 다가가서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막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너네들 뭐 이렇게
안 이꼬라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멋있지. 그러니까 좋지."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학생으로 비유를 하자면 친구를 나의 성격이나 장점이나 그런 우리의 공감대 형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 그리고 상대방은 이미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안 되니까 지금은 좀 해탈해져 버린 느낌? 그런데도 그것을 못 놓는 느낌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한번 물어봐 볼게요. 음. 카드가 떨어져서 두 장이 떨어졌는데 이것까지 같이 볼게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좀 많나? 일단 제가 싫어하는 건요. 그냥 무자비하게 버거운 상황이 싫어요.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축하받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요. 그냥 남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잘나 보이려고 이런저런 자랑을 하지만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고 부럽다고 말해 주고 결국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또다시 외로운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늘 불안한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저는 상대방에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상대방이 커리어나 돈을 좋아한 게 이분의 성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을 방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좀 연결을 짓기 위해서 스스로 벽을 쌓을까 그런 커리어를 쌓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즉 상대방이 정말 가장 원하는 건 그냥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사랑, 우정, 관심 이런 거였는데 그것을 잡기가 어려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즉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이 상대방이 원하는 건 잡기 힘든데 본인의 능력이나 특히 돈 버는 능력, 커리어로는 너무 타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사람들은 나를 그냥 나의 모습은 좋아해 주지 않아. 내가 어떠한 멋있는 조건, 간지나는 조건, 누구나 부러워하는 조건을 가져야만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라는 어떠한 에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게 저는 저의 커리어를 쌓고 저의 재능을 펼치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말하면 늘 저를 부러워하고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 스스로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어떤 뭐 좋은 학벌 그리고 커리어 금전 같은 거를 얘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 보면은 그냥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만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까 봐 무섭고 또 저는 계속해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작은 커리어라도 해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 월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성과를 얘기했다고 쳤을 때 그때는 잠시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주고 제 옆에 막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몇 개월 잠잠해지면 저에게 다시 떠나가는 느낌이라서 제가 새로운 성과, 좋은 성과를 빨리 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 내가 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 저는 지금 다 만족하는데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의 커리어를 억지로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학생이 정말 이 학생이 원하는 건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인데 자신이 100 점을 맞아왔을 때만 부모님이 자신에게 그런 감정 그런 어 관심을 주니까 이 학생은 나는 부모님의 정말 다른 애들처럼 부모님이 이유 없이 "예쁘다, 예쁘다." 해 주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저런 걸 받고 싶은데 나의 부모님은 꼭 100 점을 맞아와야만 나에게 주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랑과 관심인데도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는 느낌인 거죠, 상대방은.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주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나에게 관심을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지로 나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본인 스스로에게 세뇌당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커리어나 돈을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이 이러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부터는 없었을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정말 이 사람이 5 살 막 4살 이렇게 어렸을 때 가진 것은 그러니까 원했던 것은 단지 사람들과의 어떤 재밌는 추억, 행복한 것
뭐 우정, 사랑, 관심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걸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좀 이렇게 되신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지 물어볼게요. 제가 사랑을 하는 방식은요. 사실 저는 늘 어 연애나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을 잘 못하는 성향인 건지 뭔진 몰라도 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정말 미친 사랑이라기보다도 정말 서로에게 어떤 동반자나 조력자가 돼 주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데 제가 만났던 상대방들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 사랑을 갈구하거나 또는 어떠한 문제점이 생겨서 만남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저는 결혼 정년기라고 해도 사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좀 나중에 하고 싶은데 저에게 먼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헤어진 경험도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상대방은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은 사람들 간의 그러니까 정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지 너를 사랑해, 네가 뭐 잘생겨서 사랑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라서 너무 좋고 좀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약간 이성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거를 상대방 오히려 좀 생각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연인을 좋아하는 경우가 이 상대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신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사귀는 연애를 한다고 해도 그 어떤 연애에 막 미치거나 사랑에 막 매달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아무리 연인 관계라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정말 친한 우정, 정말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말 그대로 조력자 같은 관계를 원하는데 이 상대방이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이성 관계, 연인 간의 어떤 사랑을 갈구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게 좀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라는 부분에서는 음 저는 친구 같은 연인을 원해요. 서로 잘 되라고 약간 서로 도와주는 정말 찐 비즈니스 같은 정말 찐 우정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과 관심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성애자 남자라는 전제하에 나는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자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라기보단 그냥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막 굳이 막 애정 표현을 하고 그런 게 아닐지더라도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깊은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신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다음 질문으로는 상대방에게 "1 번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당신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1 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저의 특징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했을 때 1 번이 저에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라는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맞고 그리고 늘 저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누구 한 명과의 관계를 깊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착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은 게 좋고 누구 한 명에게 내가 집중해서 만난다라기보다는 제가 여러 약간 두루두루의 만남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떤 사람과 진하게 사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관계들을 여러 명 두고 거기서 본인이 인기를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거를 되게 이기적이게 "왜? 그게 당연한 거야."라는 것보다는 상대방도 그러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보면은 약간의 우유부단하거나 본인 스스로 갈피를 못 잡는 듯한 성향이 있으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여린 면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멘탈이 셌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그런 느낌이 상대방에게 좀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 번님에게 결론적으로 꼭 이것만은 너가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야. 가끔가다 좀 차가울 수 있어. 근데 이러면서도 나도 사실 많이 흔들려. 그러니까 뭔가 이런저런 별의,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 같은 면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또 너무 냉소적이게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1 번님에게 나는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모가 있다. 그래서 너가 헷갈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나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1 번님은 그냥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 1 번님이 좀 자극을 받았다. 그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든 자극적인 말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당장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얘가 또 어느 쪽에 감정이 쏠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좀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즐기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하신 분이거든요. '난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와 내가 지금 연인 관계이지만 너가 나에게 쪼끔이라도 피해를 주면 나는 너를 단칼에 잘라 버릴 수도 있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만의 자신감은, 그러니까 참 독특한 분인 게, 이분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쉽게 가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거는 갖기 굉장히 어려운 듯한 느낌? 저는 상대방의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가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은 게, 보통의 사람들이 갖기 어려워하는 게 이제 돈이나 커리어죠. 뭐 실력, 인정받는 것. 근데 상대방은 이건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친구들 사귀어서 뭐 놀고 그냥 뭐 술자리 모임, 뭐 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이분은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도 봐서는 이 상대방은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성별이 어떻든 자신과 사귈 수 있는 성별은 굉장히 그 약간 '내가 꼬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자신감 같은 게 있는 분이거든요. 내가 안 꼬실 뿐이지 내가 막상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랑 나는 사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은 있는데,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간의 정 있잖아요. 정에 대한 거. 정말 뭐 "아프면 병문안 온다."라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성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닐지더라도 그거를 갖기 힘들어하는 분?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이성애자 여자라는 전제하에 나는 남자친구는 늘 잘 사귀는데 동성 여자친구들이 사귀는 게 좀 어려워라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 번님이 특히나 이제 이성 관계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좀 알고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콘텐츠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 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 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2 번님이 이제 질문하는 입장이라고 봤을 때 제가 상대방을 빙의해서 대답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하는지 볼게요. 저는 굉장히 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도 넘쳐나고 저 스스로를 믿고 저의 재능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면도 분명히 있고요. 약간의 차가운 면모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했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왜 늘 이런 아쉬운 감정이 들지? 나는 완벽하다고 느끼는데 왜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우유부단함이 있는 사람인 것도 맞고, 어떨 때는 당당하게 스스로를 믿고 행동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도 자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져요. 일단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 상대방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강하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잘 웃고 밝은 분인데 본인 혼자 있을 때 정색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 정말 누군가와 같이 있지 않는 이상 웃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되게 사람들과 있을 때 웃는데 저렇게 혼자서 뭐 핸드폰 할 때 짓는 표정 같은 게 굉장히 무표정이구나. 저 사람이 생각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즈니스적인 그런 면모가 있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악하다라는 느낌보다도 본인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좀 가면을 써버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나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밝고 건강한 모습만 보여야 해라는 어떠한, 강박이라 그래야 되나? 집착 같은 게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굉장히 녹초가 되는 스타일? 좀 기빨렸다? 약간 요런 느낌? 그래도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나는 늘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해.'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크게 보여지는 키워드는 가면이에요. 상대방이 사람들 앞에서 좀 밝게 보여지려고 많이 애쓴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저는 남들이 저를 봤을 때 굉장히 당당하고 멋있고 추진력 있고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를 봐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늘 뭔가 급하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비전과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식으로 어 제가 보여지는 부분은, 초우타로가 보여지는 부분은 약간 아주 건실하고 아주 열심히 사고 아주 바쁘게 사는 그런 청년 같은 이미지를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되게 좀, 말 그대로 정말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약간 무거운 짐 들고 이렇게 웃으면서 짐 나르는 듯한 아주 건실한 청년 같은 그런 모습이 좀 그려져요. 상대방은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저는 늘 열심히 살고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제가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방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산다는 걸 남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간결해요. 상대방은 좀 음흉한 면이 없으신 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 되게 바쁘게 사는 모범생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에게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저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걱정 없는 삶을 원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거는 불안함이 없는 삶, 그리고 걱정 없는 삶, 그리고 금전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렇게 걱정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것이고요. 그냥 나름대로 바쁘게 잘 사는, 그냥 1 인분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망상이나 걱정이나 금전에 대한 어떤 욕망, 나의 커리어,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은 그냥
내 미래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뭐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미래에 대한 충격파 완화를 위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내가 뭐 남들에게 사랑받는 거, 관심받는 거,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의 인생 자체가 평화로워지길 원하는 분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걱정거리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어떤 아주 힘든 일이 있다라기보다도 원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그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언제 뭐 금전적으로 힘들어질지 몰라 이러면서 열심히 저축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호화롭게 살지 못하고 설령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느 정도 호화롭게 살 수 있는데도 사람 일은 몰라라는 생각으로 늘 뭐 저축을 한다라든지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하신다라든지 그런 성향의 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2번님이란 존재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2번님이란 존재는 상대방이 요즘 2번님에게 꽂혀 있는 사람이고 2번님을 생각하면 슬픈 감정과 몽글몽글 좋아하는 마음이 동시에 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요즘 2번 생각만 합니다. 근데 2번 생각을 했을 때 아주 아주 힘든 고통의 감정, 슬픈 감정, 그리고 2번을 생각하면 외롭다가도 외로워지지 않는 굉장히 묘한 감정을 느끼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2번도 지금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2번도 저를 생각하면 마냥 좋거나 마냥 힘들거나 보다도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공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끝이 났을까? 내가 이번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려야 할까? 이번을 정리해야 할까? 이번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프고 외롭다.'라는 감정이 들다가도 이번을 생각하면 '이번과 서로 사랑을 주고 싶고 받고 싶다. 이번과 서로 의존하고 내가 그 관계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싶다. 나는 이번에게 호기심이 많고 더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모호한 감정? 뭐 약간 애증의 마음? 너무 약간 좀 자극적인 마음이라기보다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관계가 잘 된 것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식으로 엎드려 버린 느낌도 많이 나고요. 2번님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있다. 근데 자꾸 상대방은 2번님을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없는, 막연하게 좋아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나 두 분 간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슬프게 하면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2번님의 존재를 단정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 커리어입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능력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재능도 많았으면 좋겠고, 남들에게 "너 정말 팔방미인이구나 라는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모험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하던 것만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불안한 감정, 약간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그냥 걱정 없는 삶을 원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것도 사람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한번 해 볼까?' 싶다가도 '아니야. 일이 잘못될 수 있어. 내가 괜히 후회할 수 있어.'라는 생각에 모험 자체를 안 해 버립니다. 못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런 면이 강해서 제가 여기서 더 가질 수 있는데도 못 가지거나, 음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커리어, 뭐 나의 약간 이미지, 명예 같은 것을 갖지 못한다고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모험이라는 것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하고는 싶지만 너무 걱정이 돼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고 이런 성향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초로 돌아와 가지고 이분을 보면은 음 전형적인 걱정이 많은 분으로 보여져요. '모든 것은 이 상대방의 걱정에서 시작됐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의 상황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다, 바닥이 길 정도로 힘들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그런 힘든 일 같은 거를 막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전 그런 이미지가 많이 그려지거든요. 상대방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힘들고 열심히 살긴 하지만 나도 새로운 것이 궁금하고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은 굳이 그게 일이 아닐지더라도 나를 위한 투자 같은 것도 좀 안 하실 것 같은 느낌? 내가 뭐 필라테스를 해보고 싶다, 헬스를 해보고 싶다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하지 말자. 좀 이런 식으로 방향이 좀 틀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이런 부분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약간 저는 어떤 굴레 속에 갇힌 느낌 상대방이 되게 오히려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약간 라푼젤의 탑처럼 보여지거든요. 라푼젤도 막상 아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뭐 잔디 밟고 물 밟고 난리 나잖아요. 상대방도 막상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상대방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짝 벗어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상대방이 걱정을 하시거나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섣불리 잘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타까운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모험심이 없는 건 인정한다만 저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지루한 일상을 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벤트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벤트성, 갑작스러운 일.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한 나의 일상에 무언가가 반짝하고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는 카드를 보면은 이분은 알기 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약간 사람 잘 보거나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 상대방과 몇 번 대화를 해 보고 몇 번 만나 봤을 때 '아 이분이 약간 좀 이런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예상이 가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부분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는 모험심이 두렵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게 두려운데 갑작스럽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새로운 게 좋아. 갑작스러운 게 좋아. 근데 여기서 상대방 입장에서 갈리는 건 근데 그것을 내가 일으키긴 싫어인 거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떤 일을 새롭게 일으키는 거, 내가 어떤 이벤트를 만드는 건 싫어. 그건 두려워. 근데 나에게 어쩔 수 없이 닥친 이벤트 같은 거는 좋아. 그러니까 마치 이성 관계로 예를 들었을 때 내가 누군가가 좋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이벤트를 만들고 싶진 않아.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나에게 뭐 말을 건다거나 그런 건 좋아인 거죠.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자신이 해야 되는 거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말 그대로 모험심이 없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걱정에서 비롯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걱정은 정말 그 불안한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기 내기가 힘든 부분인데 상대방은 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적극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는 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첫 시도, 용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결핍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상대방의 모든 성향에서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갈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도 싫고요. 사실 경쟁하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초타로로 돌아와서 상대방은 전형적인 평화주의자 같은 성향인 것 같아요. 아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걱정 없는 편한 삶이었고, 여기서 가장 싫어하는 것도 자신의 인생에 갈림길이 생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막 고민하고 불안하고 어떠한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뭔가 이렇게 말 그대로 고민,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지루하더라도 어떠한 걱정이나 문제가 없는 삶을 원하기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모험을 안 하는 것이다라고도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말 그대로 평화로운 일상을 원하는데, 자신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무언가에 다가감으로써 이 평화가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 나의 일상이 재미없고 지루하고 같은 것을 반복한다라고 해도 나는 차라리 내가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걱정하고 불안해할 바에는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나라는 입장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남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거나 뭔가 이분은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비교하는 거,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 그냥 각자 살자 같은 느낌? 약간 그 측근들이 말하는, 아, 걔는 뭐 어디 취직했대, 걔는 뭐 연봉이 얼마래,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분? 그냥 뭐 각자 자기 입맛에 맞춰 사는 거지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이겠다라는 게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남들에게도 딱히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알아서 살겠거니 하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사랑 방식은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상대방의 사랑 방식.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사랑에 대한 것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사랑의 감정? 물론 좋죠.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주 뭐 고등학생, 중학생, 어린 대학생들처럼 풋풋하고 귀엽고 그냥 재미만 있는 그런 사랑은 이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 사랑도 무언가가 있어야 뭔가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누군가를 대충 만나보는, 그 차라리 제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저는 정말 저에게 진심이거나 제가 많이 좋아하거나 이 사람을 나는 마지막으로 안 만나야지 하는 그런 사람이랑만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억지로 찾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자연스러운 게 좋아요. 지금 외롭더라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에게 정말 언젠가 운명이 다가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누군가를 만나고자 소개팅이나 어떤 어플을 깔거나 그런 곳에 나가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초타로로 넘어와서 제가 보여지는 이분의 사랑 방식은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냥 이 모든 게 이 상대방의 성향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분에게는 연애, 사랑도 본인의 일상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면모가 약간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약간 정 때문에 만난다, 이어간다. 그리고 상대방은 좀 때에 따라서는 동정심 때문에 사랑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은근 여린 부분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내가 헤어지고 싶어도 얘가 너무 불쌍하잖아. 지금 내가 얘랑 헤어지면 얘가 너무 슬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헤어지는 걸 잘 못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고,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사랑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별로 없는 느낌? 그러니까 막, 아,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거의 없으신 분으로 보여져요.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내가 연애를 위해서 굳이 어떠한 노력을 할지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진짜 운명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지루한 일상을 사는 와중에 나에게 누군가가 다가오겠지, 누군가를 알아서 연결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사랑 방식은 굉장히 평범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은 마치 이분 시점에서는 자신의 친구,
그러니까 제가 이성애자 남자라고 전제를 했을 때 나의 여자친구랑 여사친에게 대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요. 정말 뭐 기념일을 챙긴다거나 애정 표현, 스킨십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 온도 자체가 이분은 막 이렇게 뭐 사귄다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돼 막 달라붙고 막 서로 뭐 스케줄까지 다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만나면서도 '각자 사는 거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그런 분? 음. '집착이나 구속이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연락이 안 돼도 '아이 뭐 얘 일하고 있겠지. 지금 뭐 밥 먹나 보다.' 약간 이러고 넘어가실 것 같은 분? 그래서 이분은 만나면서 이분의 리액션이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좀 섭섭해서 '아니 나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안 궁금해하는 경험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이 2번 님이 "나의 이런 특징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은 무엇일지 볼게요. 2번이 "나의 이런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는 부분인데요. "나는 생각보다 멘탈이 굉장히 약해. 걱정도 많고 너를 생각하면 내가 되게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너는 나에게 그냥 보통의 어떤 존재는 아니야 사실. 좀 약간 자극적인 존재이고 너를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너와 정말 끝날까 봐, 이별일까 봐 두려운 게 있어.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나는 자꾸 피해망상을 하게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어필이 안 됐나? 너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나? 나만 좋아하는 걸까? 지금 현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너와 헤어질 수 있다. 너와 정말 끝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 그리고 너와의 과거를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어. 너와 나는 정말 기분 좋은 인간관계였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귀여운 관계였어. 아기자기한 관계였고 지금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면 좋아. 재밌었어. 우리 둘은 좀 잘 맞았었고. 근데 나는 티를 안 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 너한테는 티를 내고 싶지도 않았고 너에게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멘탈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었기 때문에 너 앞에선 티를 안 냈지만 너를 만나는 게 힘들었다라기보다는 너를 만났을 때 당시에 나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너를 만나는 것까지 같이 힘들어졌던 나의 그런 과거가 있어. 이것을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절대로 나는 너가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라는 사람이 질려서 싫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 너 앞에서 힘든 내색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과거에 대한 사건을 해명하는 듯한 이야기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2번 님도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다고? 완전히 진짜 완전 처음 듣는 얘긴데? 라기보다는 적어도 한 10% 20%라도 예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2번 님이 이분에게 정말 심한 증오의 감정을 갖고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2번 님도 이 상대방을 생각하면 뭐 애틋하고 아련하고 약간 요런 류의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분의 리딩을 읽으면서 상대방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전에 첫 번째 특징이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니까 걱정이 많은 거고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루트를 일상을 지내시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랑에도 약간 연관이 간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상대방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미친 듯이 계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직한 사람이라고 저는 좀 보여져요. 사람은 일을 할 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좀 요런 느낌?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하신다고 해도 뭔가 요즘에는 아이패드랑 그 펜슬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대학생분들이나 학생분들이. 근데 이분은 정석대로 종이랑 볼펜 딱 가져와서 정말 쓰면서 외울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야, 너도 아이패드 하나 사.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또 싫어할 것 같은 분. 비유 되게 적절한 것 같은데 딱 그런 분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정직한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이게 상대방이 어떠한 뭐 촌스럽다거나 뭐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몸도 많이 움직이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마인드.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을 특히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건강할 것 같고, 뭔가 되게 그 식물들을 사랑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서울에 와서, 막 이렇게 막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유로 드리자면. 근데 저는 절대로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서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단점 같은 것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정말 1차원적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서울에서 사는 분들은 뭔가 바쁘고 막 지하철 막 막 이러고, 근데 시골에 사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하늘하늘하고 나무도 많고 공기도 맑고 좀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건데 상대방은 좀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2번 님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나는 이 사람이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더라."라고 하셔도 사실상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그냥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2번 님마저 당황스럽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거나 핑계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2번 님도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러한 속사정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2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제가 이제 상대방의 빙의를 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투를 쓸 거고요. 첫 번째로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봐 볼게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늘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외로운 감정도 많이 느껴본 적이 없고, 특히나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결핍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부족할 것 없이 살아왔다? 라는 느낌이 저 스스로도 들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제가 삶을 살면서 엄청나게 고된 경험이 없다 보니 저 스스로 약간 우유부단하거나 어떤 것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약간의 미성숙한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초로 넘어와서 제가 상대방에 보여지는 특징은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대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좀 아이 같은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순수하기도 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냥 늘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굉장히 사람이 한 번씩 살면서 아주 힘든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바닥을 기는 참을 수 없는 심해 뭔가 이렇게 툭 떨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는데 아직까지 상대방은 그렇게 힘든 아주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고 사람이 망가질 정도의 힘든 경험을 해 보시지 않은 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들은 저런 사건도 발생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없구나. 나 정도면은 평탄한 삶을 지내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저는 남들이 저를 보면서 '정말 쟤는 여유롭다. 풍요롭다. 뭔가 다 가졌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발적 아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막
재밌게 놀고 그런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가장 편해요. 뭐 여행을 가도 다른 사람들이랑 가면은 뭐 재밌게 하죠. 적어도 뭐 웃긴 얘기가 오고 가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근데 그래도 저는 좀 혼자 다니는 게 편하고, 남들의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혼자 집에서 이런저런 저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걔는 뭐 알아서 혼자 야무지게 잘 사는 것 같던데? 궁금해하지 말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이 제 얘기를 하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도 않고 저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파고드는 것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남들이 저를 봤을 때 걔는 굉장히 차분한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이 있어도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멘탈이 센 편일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로 넘어와서 저는 이 상대방이 진짜 그런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제가 이렇게 알아서 야무지게 잘 살고 멘탈이 세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치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기보다는 원래 상대방이 진짜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보여져요. 좀 차분하고 그냥 뭐 말 그대로 혼자서 되게 야무지게 잘 사는 느낌? 그러니까 SNS에서도 좀 집착을 안 할 것 같은 분? 그러니까 집에서 되게 예쁘게 막 정말 막 어디 레스토랑에 가면은 나오는 음식들처럼 혼자서 요리를 하시고 혼자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그리고 그냥 맛있게 먹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나름대로 집에서 뭔가 요거 저거 막 하면서 되게 재밌게 혼자 잘 지내실 것 같다? 혼자 노는 거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저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취미를 여러 가지를 넓혀가면서 단순히 그것을 즐기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걸로 제가 벌 수 있는 한 돈을 벌거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저는 가장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남들에게 관심, 사랑을 받거나 뭐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돼서 막 들먹거리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쟁취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요즘 남들이 원하는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아닐지더라도 남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고 그게 마이너한 것이어도 제가 원한다면 그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에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않고 그냥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로 넘어와서 상대방은 말 그대로 원래 좀 생각이 많으신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는 남들에게 관심이 없어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본인에게만 관심이 많다 보니 저절로 남들에게 관심 없어진 느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게 관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게 또 많고 나 혼자 그걸 하는 게 또 잘 맞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남들이 별로 안 궁금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뭔가 하시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직업이 그거지 하는데 이분의 사실상 직업은 투잡, 쓰리잡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어쨌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당당하게 빠르게 진행해 나가는 것, 내가 용기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3번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저에게 3번님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좀 상처도 많이 받았고 저 나름대로 그래도 제가 용기 있게 다시 다가가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은 거를 무릅쓰고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그리고 3번이 나를 매몰차게 거절할 것이라고 저는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하고 그래도 3번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지금 3번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지금 3 번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3 번에게 이걸 얘기하면서 다가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다가갔을 때 3 번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약간 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 스스로 그렇게 막 함부로 몸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불안한 감정도 당연히 있고, 다시 다가갔을 때 우리가 어색해지거나 3 번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정적인 리액션을 보이면 어떨까, '어쩌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초로 넘어와서 상대방에게 3 번님이란 존재는, 그러니까 3 번님이 상대방에게 매몰차게 행동을 한 게 있더라고 해도 상대방은 3 번님을 미워할 수 없는 좀 그런 관계로 보여져요. 아니면 상대방이 3 번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다시 오시는 거일 수도 있겠고, 일방적으로 3 번님에 대한 일단 애정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보여져요. 본인이 무릅쓰고 3 번님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3 번님을 향한 마음의 그 농도, 애정도 자체가 굉장히 깊어요. 원래 제가 보기에 상대방은 남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고 타인이 이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자체가 남들로 인해서 본인이 휘청거리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도 여태 리딩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타인과의 리딩에서 3 번님이 이 상대방을 좀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차이점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은요. 저는 사실 저 스스로 제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면 '난 굉장히 잘할 거야.'라는 걸 알면서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하고 싶고 약간 맨땅에 헤딩하듯이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도전을 했을 때 틀리거나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운이 좋은 편이었고 재능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는 게 참 힘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상대방 스스로 '나는 이것이 결핍됐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초로 넘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은 본인의 용기나 본인의 어떤 적극성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어렸을 때 '어떤 말을 어른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을까?'라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 "너는 하면 잘하는데 왜 안 하니?"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학교에 가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10분 걸어가는 게 힘든 거죠. 학원을 가면 너무 잘해. "너 자주 좀 와라. 왜 이렇게 학원을 빠지니?" 근데 진짜 이 사람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 누웠어. 근데 일어나는 게 귀찮 일어나서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 분으로 보여져요. 시작을 하면 잘하는데 그 시작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는, 본인 스스로 '잘할까? 갈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귀찮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시는 분.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 하거든요. 그러다가 안 하면은 뭐 차라리 그렇겠는데 결국 해요. 그래서 그전에 그 과정, 어떤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은 그 부분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인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계속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인의 천성, 상대방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되게 쿨한 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뽑으신 카드 맨 오른쪽에 있는 카드의 표정을 보면 저 표정이 어떠세요? 되게 약간 우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상대방이 실제로 좀 저런 분일 것 같아요. 뭐 약간 본인의 단점이나 장점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음 상대방이 뚱뚱하다고 해 볼게요. 근데 아주 친한 친구, 우리가 뭐 파이어볼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가 "야 이 돼지야." 이렇게 했을 때 정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상대방은
돼지 맞지? 아, 살 빼야 되는데 어떡하냐?" 약간 이러시는 분일 것 같은 느낌?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인정, 뭐 인지, 자신이 잘하는 건 나 이거는 잘하지, 못하는 거 나 이건 진짜 못해." 이렇게 좀 바로 인정이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결핍도 알고 있고 그런 결핍을 생각하면서 저 표정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이러네. 나 또 진짜 이거 계속 또 고민하네. 이러다가 결국 할 텐데.'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고 그거를 막 '난 왜 이럴까? 난 이렇게 바보 멍청할까?'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뽑으신 카드 표정처럼 능글맞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나름대로 멘탈이 굉장히 세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뭔가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예술이나 문학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작은 취미라도 시작해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뭔가 사람들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격렬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여지냐면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탐험심 같은 게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새로운 감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감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반복을 드렸냐면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지루한 것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요즘에 새로운 사람 없나?' 이런 것보다도 '요즘에 내가 안 느끼는 감정, 못 느끼고 있는 감정이 들 만한 어떤 일이 없나?'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3 번님의 이 상대방이 요즘에 뭔가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좀 따분하고 이제 '슬슬 질리네.'라는 게 드신다면은 무언가 내 눈에 확 띄는 아주 자극적인 요소, 내가 흥미를 갖는 게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느낌? 그거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뭐 이과예요. 이과인데 음악이 갑자기 막 음악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음악 이거 너무 멋있는데 이거 무슨 마법사 아니야?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 막 이런 식으로 확 빠져드는 느낌. 그러니까 남들은 "야 작곡 배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 뭐 기계 다루는 것만 해도 몇 개월이래." 막 이래도 상대방은 내 할 바 아니야. 일단 좋아하니까 내가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노베이스에서 한번 그냥 해 봐야겠다.'라는 이 어떤 모험심이라기보다도 그냥 뭔가 '이거다.' 하고 딱 꽂히면 그거를 그냥 시작해 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대방은 좀 재능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거 한 가지를 깊게 아주 우물처럼 깊게 판 전문가보다도 여러 가지를 적당한 깊이로 좀 알고 있는 분? 그래서 상대방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 봤기 때문에 새로운 걸 딱 발견해도 '저것도 내가 좀 해볼 만할 것 같은데.'라는 분이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할 줄 아는 게 좀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이 상대방은 남들이 본인에 관심 갖는 걸 별로 안 좋아할 만도 한 게, 그러면 너무 주제가 많아 버려요, 이 상대방은. 본인이 얘기해야 될 것도 많고 뭐랄까 혼자서 재미 보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오늘 저 뽑으신 카드의 저 표정이 너무나도 이 상대방의 디폴트 표정이겠다 싶어요. 원래 이 인생 자체를 진지하게 사시는 분이 아닐 것 같다. 근데 이게 단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은 남들은 어떠한 학원을 끊고 내가 이거를 몇 개월간 정말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자격증을 꼭 따야겠다.'라는 어떠한 진지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이 상대방은 뭐 학원비 비싸도 내가 배우고 싶으니까 하는 거고, 만약에 뭐 해서 자격증 안 따면은 뭐 못 따는 거지. 다음에 따면 되지. 그리고 뭐 '그게 꼭 필요한가? 나는 이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뛰어들겠다는 건데.' 좀 이런 입장이실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는 학생으로 비유 드리는 게 참 쉬운데, 약간 어렸을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웬만한 학생들은 이제 성적에 굉장히 집착 아닌 집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나이대에. 그냥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분은 그렇다고 양아치는 아니에요. 막 공부 안 하고 막 노는 학생도 아닌데 굳이 말하자면 모범생 꽌데 공부를 안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안 하는데 친구들은 다 모범생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고 재밌고 모범생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대충 보면은 쟤는 진짜 공부 안 하고 어쩜 저렇게 얼굴에 그냥 개기름 잘잘 흐르고 걱정 하나 없지? 다른 학생들은 그 1 점, 2점 차이에 아주 폭삭 늙어가는데 쟤는 걱정이 없네? 집안이 잘 사나? 뭔가 뭐 믿을 만한 게 있나?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들게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분을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아유 쟤 그냥 괜히 걱정 없는 척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지. 쟤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다가 이 상대방과 가까워지면 '얘 뭐지? 얘는 진짜 인생에 걱정이 없는데? 뭐지?' 약간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상대방과 친해지면서 뭔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나는 늘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나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왜냐면은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막 이런 분이 이 상대방을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은 '나? 나는 남들의 인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서 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어.' 누구에게나 하루는 24 시간이고 1 년은 365 일인데 그런 것을 나의 그 하루하루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서 '끌리지 않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싶지 않아.'라는 기본적으로 자유분방한 성향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것, 이 질문에서도 이렇게 나온 거죠. 내가 마음이 이분은 진짜 마음이 끌려야 돼요, 마음이. 감정이 끌려야 되는 거. 내 눈에 딱 저거 보이는 것. '저거다.' 싶은 거에 내가 그냥 헤딩하는 거, 그냥 뛰어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갑자기 그 애니 캐릭터 중에 라이온 킹에 나온 그 심바라는 사자가 생각이 나거든요. 뭐 가지 말라는데 궁금한데 다 가죠. 코끼리 무덤 가 가지고 하이에들한테 쫓기고 뭐를 뭐 "나 싫대." 그러면 "됐다." 그러면 떠난다 이러고, 푼바랑 그 티몬 그 쬐끄만한 그 있잖아요. 걔네랑 같이 지내면서 정말 걔 막 뭐지 그 육식 안 하고 막 벌레 먹으면서 살잖아요. 이 상대방이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편견이 기본적으로 정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견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되게 똑똑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별의별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전형적인 명품을 '저 사람은 명품을 다 휘둘렀네. 그래도 돈이 없을 수 있어. 이 사람은 보세만 입었네. 이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어.' 이 생각을 아주 열어두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편견이나 단정이나 선입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도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에서 이것저것 하고 뭐 이렇게 긴장 없이 사는 거를 남들은 모르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너무 재밌어. 내 인생에 만족을 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남들을 쳐다보는 그 시선 또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음. 정말 상대방다운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분은 인생이 평화로운 것을 좋아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새가 짹짹거리는 평화로움이라기보다는 악한 것들을 굉장히 거부하는 듯한 느낌? 말 그대로 악한 사람들 있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어딘가 음흉해 보이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어 비유로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리에서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성적이고 더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거기 갔을 때 딱 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아무리 나랑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것을 저렇게 더럽게 설명을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너무 역겹다.' 이런 감정을 바로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그런 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업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 봐요. 이분의 윗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더럽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사람이 너무 간사하다 그러면 이분은 아무리 내가 이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큰 금전이나 나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 하겠습니다. 너무 역겹네요. 저는 여기랑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 바로 나올 수 있는 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럽고 악하고 뭐 약간 비유를 치면은 검은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 뭐 어딘가 음흉해 보이는 사람, 남욕을 하는 사람,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한 물건이나 그러한 성격, 뭐 말투 같은 거, 뭐 방송인이라든가 다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만 푹 빠져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분은. 음. 약간 그 심영탁 님이 도라에몽
해가지고 이렇게 다 도라에몽 도배하셨잖아요. 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신이 싫어하는 건 아예 그냥 눈도 안 쳐다볼 것 같은 느낌? 진짜로. 그러니까 남들은 다 좋다고 해도 내가 그게 싫으면 나는 그거 안 보고 싶어. 안 궁금해. 좀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차갑고 매섭고 단정 짓는 사람을 굉장히 극도로 혐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은 자유분방한 성향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지능이 똑똑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책에 있는 정보를 외우고 그냥 습득해서 공부머리가 좋다고 하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머리가 굉장히 높은 느낌? IQ와 EQ가 동시에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짓는 사람 진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이미지로 치면은 좀 입시 선생님들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너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대학 못 가.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이에요. 왜? 아니 돌연변이도 있어. 뭐 진짜 뭐 옛날 뭐 이렇게 약간 연구자라든지 아니면은 높은 귀인이 아니라 그 뭐죠? 위인들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중에도 뭐 고졸이 많았고 약간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문장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 단정 짓는 사람 진짜 싫어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번님이 이 상대방과 뭔가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4차원틱하게 일부러 말을 하시거나 편견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으로 다가가시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은 정말 재밌는 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 능력도 좀 있으시고 호불호도 굉장히 강하게 갈릴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분은 또 무언가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싫어하는 티를 내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 거에 의미 자체를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 너 싫어라고 말하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눈빛으로 경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웬만하면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엄청나게 인지한다라기보단 상대방에게 좀 당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싫어해서 뭐 해? 내가 걔를 뭐 세상에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사랑 방식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저의 사랑 방식은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취향이어야지 만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저는 육체적인 사랑도 싫고 그냥 정신적인 플라토닉한 사랑도 싫어요. 그 두 가지가 적절히 밸런스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랑을 쟁취하는 성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다가가는 거죠 뭐. 밀당이 어딨어요 좋아한다는데. 다가가는 거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완벽히 외면할 수 있는 차가움도 가졌습니다. 라고 보여져요. 그냥 이거 읽으면서 진짜 여태까지 읽으면서 이 세 장의 카드가 정말 상대방다운 카드들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초으로 넘어와서 상대방은 이분이 하는 사랑은 정말 사랑의 정석 그 자체일 것 같아요. 어떠한 아주 불순한 목적이 단 조금도 없는 그 사랑의 원래 그냥 뭐라 해야지 좀 본질적인 것 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사랑을 한다라는 느낌? 나는 너의 외모를 좋아해. 너가 나랑 성격이 잘 맞아서 좋아해. 너의 조건을 좋아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해서 설명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직진을 해요. 막 진짜 데이트 신청도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연락하고 싶으면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쟁취하는 듯한 느낌? 뭐가 없어요. 그냥 되게 솔직 담백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잰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겪은 사람들은 '이 사람 되게 가벼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뭐 약간 이게 규칙처럼 돼 버렸는데 뭐 "밀당을 하라."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너무 좀 다가가기만 해도 "안 된다. 가벼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상대방은 역시나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는 것만큼 뭘 밀당이 어딨냐. 나는 쟤랑 지금 당장 대화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거기 같이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직진해 버리는 성향이시지 않을까. 너무나도 뭔가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 없는 그 사랑의 정석의 방식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상대방이 3번 "너가 꼭 알아줬으면 하는 나의 특징이야." 하는 부분을 볼게요.
3 번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저의 특징은요. 저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제가 이것을 다 하는 것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나풀나풀대는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인 사람도 맞지만 그렇다고 마냥 애 같고 마냥 생각머리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도 걱정이랄 게 있겠죠. 뭐 비밀이야 그거는. 뭐 가정사인지 개인사인지 안 알려주지롱.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로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뉘앙스가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로 닫고 안 알려줄 거야. 그냥 나름대로 내가 힘든 게 있다고 그냥 생각하면 돼.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다 똑같잖아.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도 나는 그냥 밝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 힘든 일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거고 힘든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일어났네. 나한테 닥쳤네. 내가 여기서 욕짓거리를 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 해도 바뀌는 건 없네. 받아들여야겠다. 시간은 지나갈 거야. 시간은 약이니까. 이런 거를 3번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두 분이 연인 관계였다. 어떠한 하여튼간에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는 관계였다라고 한다면은 3번님 시점에서 의문이 들 만한 부분은 얘는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 사람에겐 약간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 내가 저 상대방의 성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얘는 뭐지라는 말 그대로 어떤 4차원적인 처음 보는 특징을 가진 상대방을 봤을 때 그런 3번님이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은 너가 생각하는 거 별거 아니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거야. 너가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나를 의심하거나 뭐 내가 뭐 다른 성격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식으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 상대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정석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 구속 같은 것은 꿈에도 안 꾸는 사람이에요. 원하지도 않고 본인이 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당연히 안 해야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상대방에게는 정말 자유분방한 영혼의 그게 있지만 상대방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매서울 때는 굉장히 매서울 수 있는 사람이다. 약간 카르마에 대한 것을 믿는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가까운 사람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휘말려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위로를 해주고 너가 스스로 일어나길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번님과 상대방이 연인 관계라는 전제하에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예로 3번님이 상대방에게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너랑만 만나고 싶단 말이야. 너는 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굴었다고 했을 때 상대방은 뭐랄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 그럼 너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부터 배워야겠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30일간 아무런 연락도 하지도 않을 거고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을 거야. 너는 이 30일 동안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러고 나서 나와 다시 만나자. 이렇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3번님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런 본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3번님에게 좀 해명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가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생각 다 틀렸어. 그냥 나는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고 난 원래 해피니스야. 그냥 부정적인 일이라도 일어났네. 뭐 어떡하지? 해결해야겠다.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지?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본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에 대한 것을 3번님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고 저 초우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3번님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싶다 하고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분의 진심으로 보여져요. 이 상대방은 뭐랄까 아무도 이 상대방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독특한 캐릭터이신 것 같고 뭐랄까 저는 지금 제가 하면서도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정말 바꿀 수 없어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3번님이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도 가까워진 게 아닐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저는 3번님에게 오늘 리딩을 통틀어서 제가 느낀 바로 3번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 이 사람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뭔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발이 가는 대로 걷고 춤추면서 걸어 다니고 좀 그런 이미지? 아이유님의 노래 중에 그 사람이라는 노래를 정말 꼭 들어보세요. 이 상대방이랑 아주 일치하거든요.
그 가사가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는데 어 되게 그냥 그거 꼭 들어보세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그 사람 가사 쳐서 가사만이라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분을 뭐랄까 좀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뭔가 머릿속에 기시감이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뭐 어디서 대충 본 것 같은 했는데 아이유 님의 그 사람이라는 가사가 굉장히 이분과 흡사합니다. 꼭 들어보시길 추천하면서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오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제가 이제 상대방의 빙의를 해서 말투도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먼저 물어봐 볼게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냥 추진해 나가는 성향이에요. 사실 저도 저 스스로 약간의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외로운 감정도 많이 느끼는 타입이고 그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갈망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저에게 원하는 점은 제가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늘 불안함이나 조바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게 어디서 온다라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 저 스스로도 제가 무언가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냥 가끔은 멍해질 때도 있고 어떤 확신이 들 때도 있고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의 이미지를 잘 모르겠고 그냥 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떨 때는 뿌듯하다가도 어떨 때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할 때도 많고요.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저는 사실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나의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불안한 감정도 많이 느끼고요. 음 초으로 넘어와서 상대방의 성향에서 일단 보여지는 부분은 묘하게 충동적인 면이 보여지기는 해요. 뭔가 되게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동시에 공존하냐면은 두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모습이 동시에 공존해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 스스로도 '나는 고집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성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좀 충동적이었다가 안 충동적이었다가를 반복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상대방에게 "당신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나요?" 라고 물어볼게요. 상대방은 남들에게 나름대로의 좀 약간 힘든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저 사람은 되게 뭐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되게 야무지게 사는 것 같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 정도를 원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완전 대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를 막 떠받들여 줬으면 좋겠다라고까지의 욕심도 없으신 것 같은 느낌? 그냥 나에 대해서 음 안 좋게 생각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보여져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잘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칭찬해 주고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너무 어 깊게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두 줄 읽었는데도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끝까지 읽어 보고 일단은 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세 번째 질문으로 "당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가지를 원하는 게 많은 걸 바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리고 제가 힘든 걸로부터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복한 생각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가끔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가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초로 넘어와서요. 이 상대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의욕이 없는 느낌도 좀 들고요. 삶에 대한 의욕. 뭔가 에너지가 없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냥, 되게,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되죠? 표현이 참 안 나오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다라는 분? 뭔가 굉장히 열정이라거나 그런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평화주의자 같은데, 평화롭지 못한 삶에 지쳤다?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 금전, 명예, 사랑 이렇게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힘들어요. 제가 포기해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놔버려도 그냥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의욕이 없고 좀 그래요. 근데 되게 막 나 우울해. 나 누워만 있고 싶어. 이런 분은 또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라는 표현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눈을 딱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의욕도 없고 모르겠다. 내가 눈을 떴네. 알람 때문에 눈을 떴구나.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겠네 하고 굉장히 잠잠하고 조용하게 하루를 시작해버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약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장 좀 슬프게 와닿는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나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그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 그러니까 조차도 되게 열정적이지 않은 느낌? 그냥 약간 해탈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분의 기운이 지금 저에게도 많이 오는 느낌이에요. 되게 저까지 축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상대방에게 당신에게 4번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봐 볼게요. 4번이란 존재는 저는 4번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4번도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4번을 생각하면 저는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음. 4번과 저는 좋아하는 관계이면서도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4번을 생각하면 힘이 빠져요. 축 처져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4번을 미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근데 4번을 생각하면 내가 되게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음, 되게 4번을 좋아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보여져요. 아니,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되게 눈물이 나네요. 뭔가 되게, 음,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그게 좀 저에게 감정이 다가온 느낌이 드는데, 난 4번님이라는 존재는 상대방에게 되게 중요한 존재인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이 상대방도 잘 몰라 할 것 같아요. 내가 4번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4번이랑 이어나가고 싶은 건지,
4번과 어떻게 4번을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건지 4번을 떠나고 싶은 건지 상대방도 잘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상대방에게 4번이란 존재가 무엇일까인데 이 상대방도 몰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아껴야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4번도 나를 아낄 것이다 라는 게 있는데 좀 이게 맞나 싶은 거? 두 분의 어떤 일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이 너무 힘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은 유독 말투 같은 것도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느낌이 많이 나요. 근데 이게 너무 처음 보는 결의 힘듦이에요. 나 힘들어가 아니라 이 상대방은 눈물이 메말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본인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구나 하는 느낌? 해탈해진 느낌? 상대방에게 당신은 무엇이 가장 결핍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상대방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에 있어서도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지? 나는 왜 이 나이를 먹도록 해낸 게 없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없는 걸까? 나도 완벽하고 싶다. 나도 4번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내가 빨리 다른 것들을 쟁취해서 4번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이 결핍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을 의기소침하게 본인을 좀 깎아내리는 자기 혐오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되게 본인을 되게 낮추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슬픈 게 이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은, 음, 정말 완벽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나의 현실에 대한 그 괴리감이 너무 멀다. 그래서 나는 뭘 한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것저것 해야겠다. 많이 끌어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자기 혐오 되게 해탈하게, 되게 힘없이 나는 왜 이럴까라고 막 본인에게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딱 떨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일단 자신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축을 하거나 자신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을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름대로 약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동정심은 많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불쌍해 할 줄 알고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막대해도 저 사람도 사연이 있어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보여지는 부분이 상대방은 늘 일상에 있어서 본인이란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내 팔짱가 보다. 내가 그냥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난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라는 느낌? 본인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에게 되게 상대방 주변에 외롭고 불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상대방은 본인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서 동정심, 불쌍해 할 줄 알고, 안타까워 할 줄 알고, 심지어는 도와주기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랄까, 그냥 자원봉사자라는 비유를 들어야 되나. 근데, 본인 스스로를 너무 챙기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본인의 피와 살을 정말 남들에게 떼어주면서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듯한 모습. 근데 나의 피와 살이 이렇게 떨어지는구나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 이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있는 무의식이나 내면 아이에서는 울음 바다 그 자체일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울음의 소리를 이 상대방은 전혀 듣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되게 그런 감정이 많이 드네요. 심지어 가장 힘든 거, 가장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것에서 나 스스로를 챙기지 못해도 내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보여지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볼게요. 가장 싫어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은 자신에게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자신에게 쏘아붙이는 걸 정말 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달려들거나 나에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게 상대방은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 당황스러워, 너가 그러면 무서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서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답한 상황?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서 힘들어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 주고 싶어도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 이런 상황을 정말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전형적인 저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평화주의자인데 뭐라 그래야 되지? 몰라요. 그냥 평화주의자인데 너무 본인은 평화롭지 않은 느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되게? 자신이 너무 힘든데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어 이런 말도 안 할 것 같고 그 힘들어라고 하소연할 시간에 본인을 탓하고 있을 것 같은 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차라리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이기적으로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요. 상대방은 너무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는 예상이 안 가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이 감정 자체가 너무 오래된 느낌.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다. 지친다."라고 옛날에 말했었다. 이미 그것도 과거다. 눈물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말할 힘도 없다. 그냥 극단적인 예로 "죽지 못해 사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아까부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너무 극단적인 문장이라서 말씀 안 드리고 싶었지만 이분의 속을 제가 설명하기에 너무 그게 사실은 적절해요. 너무 슬프게도 그 문장이 적절해요. 정말 너무 힘드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지금 거짓말이 아니라 힘이 너무 빠져서 이렇게밖에 리딩을 못 해드리는 점이 너무 죄송해요. 근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상대방은. 그냥 이 상대방에게는 사소한 것이더라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남들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해도 이 상대방에게는 그거 하나하나가 되게 두려운 느낌?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생겼네 또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너무 사소한 것에서도 걱정이나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당신의 사랑 방식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사랑 방식. 아, 상대방의 사랑 방식은 자신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제가 왜 슬프냐면 반복되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해주고 싶어, 이런 내가 됐으면 좋겠었는데 다 결과는 봤을 때 나는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어. 난 그렇지 못해라는 이 상대방의 그 결과치가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사랑 방식에서도 이것도 해주고 싶어, 저것도 해주고 싶어, 이런저런 이벤트도 해주고 싶어,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인데 그게 상대방 스스로 생각했을 때 비현실적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을 원해도 그냥 또 자신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저것 해주고 싶지만 난 능력이 없어.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싶어. 근데 그리고 이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4번님이 이분을 만약에 보여지는 면만 있다면 상대방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4번님의 뭐 4번님과 어떤 관계라고 했을 때 4번님 시점에서 뭐 기념일 예를 들면은 뭐 4번님의 생일에 상대방은 이런저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걸 해줄까? 저걸 해줄까? 이걸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4번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이벤트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분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너무 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능력이나 금전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게 정말 사람 서럽게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런 얘기가 많이 보여져서 자신이 이분은 왜 그렇게 희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발 본인을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꾸 음, 이기적인 생각을 단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되게 너무 그냥 '이렇게 돼 버린 건가? 아니면은 원래 이런 사람인가?'라고 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막연하게 희생만 하고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 방식은 결과적으로 내가 나랑 만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궁리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진짜 뭐지? 제가 진짜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거를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제가 오늘따라 감정이 많이 북받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여러분들도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그런 날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저는 정말 많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카드 셔플을 하고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카드 배열을 받지만 이렇게까지 뭐랄까 이 카드에서 이렇게 제가 슬픈 감정이나 안타까운 감정이 드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 있다니라는 것도 놀랍고 희생이라는 단어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뭔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대방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분의 내면을 정말 정말 알고 싶다. 이분의 살아온 삶이 궁금하다라는 감정도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4번님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신의 특징은 무엇인지 볼게요. 아, 4번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저의 특징은요. 저는 굉장히 매섭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명감 하나만 갖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환경이 있었고, 사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후회하고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걸 4번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4번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매섭게 말을 하고 4번 앞에서는 멘탈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고 나 혼자서 있을 때는 정말 나는 절망감에 빠지는 감정을 많이 느껴요. 4번에게 느낀 슬픈 감정이라든지 4번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초로서 돌아와서 4번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대방이 4번님에게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든 상대방은 4번님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없어요. 그냥 4번님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걱정이 돼서 호통을 치는 것처럼 너무너무 걱정이 되면 고운 말보다는 이 아이에게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주게 하기 위해서 호통을 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은 마치 그런 것이었대요. 근데 상대방도 4번님에게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대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훈육을 하면은 그 훈육을 하고 아이가 맞은 흔적을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부모가 희열감을 느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라는 감정을 더 많이 느끼죠. 상대방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님과 어떤 관계이든 4번님에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방의 개인적인 상황과 플러스 4번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상대방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감에 빠졌다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그럴 거야. 너와의 관계에서도 그랬어. 나는 그것 말고는 나는 방법이 없었어. 난 너무 절망적이었거든. 나도 하기 싫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상대방에겐 단 하나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단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었는데, 그게 상대방이 가장 싫어하는 선택지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누구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되게. 저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냐면 사실은 연인 관계를 목적으로 또는 그냥 우정 관계로 뽑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리딩으로 많이 읽혔어요. 가끔 이제 부모님 분들이 상담을 오면은 자식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어 부모님은 아이가 싫어서 아이가 자신을 미워하라고 한 행동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이가 자신을 싫어하게 됐다. 좀 이런 이야기들로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으로 바꾸자면 4번님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의 입장이고 자식의 입장이고 상대방이 부모님의 입장인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리고 그것이 4번님을 위해서인데 4번님이 또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감 같은 게 상대방에겐 계속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남들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나 그만하고 싶어가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상대방은 그냥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읽혀서 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상담을 하셨던 부모님들이나 실제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겠다. 자식에게 정말 남들 못지않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능력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식은 왜 그것밖에 못 해주냐며 나에게 나쁜 말을 하고 원망을 하고 좀 그렇게 많이 보여졌어요.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연인 관계여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4번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이별을 고했거나 4번님이 듣기에 너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상처받는 그런 얘기를 했어도 그게 정말 악의적으로 4번님 기분 나쁘라고 4번님 충격받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너무나도 해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챕터가 끝났는데 조금 더 그런 게 있어. 이 관계에 있어서 4번님에게만 주는 조언에서는 카드가 뭐라고 하는지 진짜 마지막으로 볼게요. 4번님에게만 주는 조언에서는요. 4번님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뭔가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상 그것을 상대방에게 더 이상 갈구하거나 상대방을 그러니까 4번님이 상대방에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4번님이 나는 이 상대방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특히 4번님이 상대방에게 넌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 해줘? 라고 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갈망할수록 상대방은 점점 시들어가고요. 두 분의 관계는 그냥 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님은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다가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번님도 나름대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속상하고 아쉽고 뭔가 원하는 게 있고 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근데 이분에게는 지금 이러쿵저러쿵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 또는 두 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다가가시는 게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라기보다는 요즘 잘 지내? 괜찮아? 힘든 건 없어? 좀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4번님이 상대방에게 아쉬운 부분 있잖아요. 얘는 왜 이게 안 될까? 얘는 늘 왜 이럴까? 하는 그 부분을 그걸 그냥 사실 카드는 놓아버려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번님에게는 이게 가혹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래요. 4번님이 상대방에게 원하고 갈망하는 그 부분은 어떻게 고쳐지거나 발전이 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놔버리면 두 분의 관계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라고 카드도 추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분의 이게 사실상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도 조금 안 맞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분은 관계가 막 이상하거나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라기보다는 두 분 사이에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 두 분을 자꾸 그렇게 만든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문제점을 두 분 다 잡고 있지만 조금 더 강하게 잡고 있는 분이 4번님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번님이 그 부분을 놓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 주신다면 물론 너무 어려울 거 알고 있어요. 너무 어렵겠죠. 4번님에게도 결핍이 있고 상대방도 결핍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카드는 너무나도 따스한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정말 감정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 리셋된 것처럼 그 사람과 처음에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눈을 처음 마주쳤을 때, 그때를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아니 진짜 사람이 완전 처음 알아볼 때 진짜 알자마자 뭐 이렇게 눈에 쌍심 지키고 싫어하지 않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멀리 왔다라는 느낌도 들고 되게 깝깝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4번님 리딩은. 상대방이나 4번님이 깝깝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지치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냥 회복만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악화되거나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치유되셨으면 좋겠어요. 4번님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번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상대방에게 이거를 제가 너무나도 이게 타로잖아요. 타로다 보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보단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느낌이 되게
슬프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어쩔 수 없구나.'라는 명목 하나로 아예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진짜 가볍게 생각하고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제가 눈물을 쏟은 거에 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울 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참 글쎄요. 뭔가 저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고 있지 않지만 뭔가가 생각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내면의 아이, 저의 무의식에는 뭔가가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감정적으로 좀 북받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4번님 정말 음, 조금만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냥 우리가 굳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게 아닐지더라도 우리 둘이 감정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뭐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닐지더라도 호화롭게 지내는 게 아닐지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고 우린 서로 좋아하잖아. 그걸로 된 거야라는 어떤 진정한 해피니스가 두 분의 관계에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전적인 거거나 현실적인 건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도 좋아요. 그냥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늘 날아가거나 깜빵 들어가거나 정말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런 게 있을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상대방의 정신적인 건강과 4번님의 정신적인 건강, 두 분의 관계 유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주세요. 4번님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4번님도 어떤 내가 뭔가에 발목이 잡혔다, 어떤 것에 미련을 갖게 된다 하는 그 감정이 4번님을 힘들게 하는 듯한 느낌도 저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4번님 또한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 사실상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4번님이 가진 부담감이나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라던가 너가 조금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해주지 못해? 왜 나만 늘 이런 거야? 라는 감정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4번님 리딩은 4번님도 상대방도 두 분의 관계는요. 지금 두 분의 관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감정이든 뭐든 그게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지금 두 분 사이에 많이 부족한 또는 없는 어떤 감정에 대한 부분, 오감에 대한 부분, 약간 풍요로운 어떤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그런 게 마음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오늘 리딩에서 갑작스럽게 아, 울어버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동요가 됐던 것 같아요.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잘 모르겠거나 저도 적어도 이런 일을 하잖아요. 타로를 하는데 참 저도 스스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알아도 모른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 알고자 해도 모른다라는 감정이 드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로 다 알 수 없는 듯한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요. 저도 제가 최근에 좀 영상을 오랫동안 못 올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힘들었던 게 지금 갑자기 리딩하다 터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자기 리딩 중에 너무 들으시면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진짜 뭐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가지고 어영부영 리딩을 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감정적으로 사랑의 감정, 풍요로운 감정, 마음만 담고 일단 관계를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힘들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